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되는 걸까? 나는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노력했는데 왜 늘 제자리일까? 이 질문은 질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쳐서 시작됩니다. 계속 성실했는데, 계속 버텼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사람은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은 곧 이런 의문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스스로 검열합니다. 불평처럼 들릴까봐, 패배자의 변명처럼 보일까봐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평생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위로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를 냉정하게,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불편한 말로 자신의 철학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공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이 말은 분노를 부추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체념하라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은 더 깊이 무너진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공정하다면 나는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자주 그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 세상을 원망합니다. 둘째, 남들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합니다. 셋째,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반응 모두가 같은 착각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공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착각.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믿음이 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불공평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공평에 분노하지 말라는 도덕 강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공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간이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비슷한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거짓말이라기보다 희망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런 말을 서로에게 건넵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언젠가 반드시 깨질 약속이라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그에 따르면 공정함은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심리적 장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 때 비로소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강해지는 순간 현실은 더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가? 내가 덜 성실했나? 이때부터 불공정의 책임은 세상이 아니라 전부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매우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보다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고 끝까지 믿으려는 태도가
인간을 더 깊이 상처 입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그 반대입니다. 불공정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도덕적 설명을 해줄 의무가 없고 세상은 인간의 노력에 반드시 보상해야 할 책임도 없다고.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확하게 보라는 요구입니다. 세상을 그래야만 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은 쓸데없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세상이 애초에 공정하지 않게 작동한다면 왜 우리는 노력과 보상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이토록 큰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 성실한 사람이 더 괴로워 보이는 순간이 생길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생각보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어느 정도는 인간의 노력과 도덕을 고려해 줄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보상받아야 하고 착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아야 하며 성실하면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에서 이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계는 도덕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정의롭지도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작동할 뿐입니다. 자연은 누가 성실한지 판단하지 않고 누가 착한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 선한 사람만 피하게 하지 않고 병이 들 때 악한 사람만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더 깊이 고통받는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봐 주길 기대합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길 기대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너는 잘 살았다고 말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둘 다 같은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세계가 나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오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세상은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노력을 신성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노력이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을 더 크게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깨질 때 우리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내 삶은 뭐였지? 그동안의 고생은 다 헛된 건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세계는 인간의 고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싸움에 응답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을 전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불평의 근거로 삼지 말고 삶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의 고통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더 이상 왜 나만 이런가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세계는 내 기대를 배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대를 버려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말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허탈함, 무력감, 그리고 자기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공식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 성실하면 인정받는다.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진다. 이 공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디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현실과 어긋나는 순간 그 힘은 그대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보상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결과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결과의 보증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인간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노력의 모든 의미를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 이 질문들이 세상을 향할 때는 분노가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자책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그동안에 나는 잘못 살아온 건가? 이 순간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연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인간의 가치는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결과와 인격은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노력의 양을 정확히 재서 공정하게 배분해 줄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는 다르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엇박자를 겪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노력은 세상의 변수가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 변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력에 모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예측 가능해지고 삶이 견딜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현실과 충돌할수록 사람을 더 깊이 상처 입힙니다. 성실한 사람이 더 괴로워지는 이유는
그가 더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더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공정함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을 제안합니다. 노력을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삶을 버티기 위한 태도로 다시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세상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독이 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출발부터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선은 달라도 노력하면 결국 비슷해질 수 있다. 이 말은 희망적이지만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발선의 차이가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 신체적 조건, 지적 능력, 감정의 민감도,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기에 환경이 더해집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완충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운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시기에 기회가 열렸는지, 세상의 흐름이 그 사람에게 유리했는지 불리했는지,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재능, 환경, 운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거대한 변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노력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통제 가능한 곳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모든 책임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덜 노력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들이 현실을 왜곡한다고 봤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교는 필연적으로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결과만 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성공은 공개되지만 조건은 숨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을 타인의 결승선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는 어떤 경우에도 공정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되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노력은 계속해서 자기 비난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조건을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전략이 가능해진다고 봤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은 끝없이 헛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보다 그 불공평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인간은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문제가 등장합니다. 불공평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인간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불공평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 정신의 붕괴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의 고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서 증폭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공평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저 사람은 쉽게 얻는가?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이 분노는 처음에는 정의감처럼 보입니다. 불합리에 대한 저항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분노는 세상을 향한 공격성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구조를 믿지 못하고 미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의식입니다. 분노가 밖으로 향하지 못하면 안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늘 운이 없다. 나는 항상 손해보는 쪽이다. 나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증거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패도 구조적 피해로 느껴지고 작은 거절도 배제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혐오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불공평은 더 이상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가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가치 없어서 그렇다. 내가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간은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구조를 개인의 결함으로 바꾸는 순간 인간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 피해 의식자기 혐오는 서로 다른 감정처럼 보이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깨질 때 사람은 감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보다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고 끝까지 믿으려는 태도가 인간을 더 깊이 무너뜨린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과 싸우다 지치고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된다.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기면 공허만 남고 지면 자기 혐오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불공평을 분노의 근거로 삼지 말고 전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의에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합리에 적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중심축을
외부 세계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공정해질 때까지 마음을 맡겨두는 구조를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같은 감정 구조 안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지점에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체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해법은 체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계를 전제로 삼고 그 위에서 자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준을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비교의 기준을 제거하라.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인간을 가장 빠르게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불리한 정보만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조건을 봅니다. 타인의 성취를 보고 자신의 결핍을 봅니다. 이 비교는 어떤 경우에도 공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비교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남보다 앞섰는지 뒤처졌는지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덜 무너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치를 낮춰라. 쇼펜하우어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노력에 대한 기대는 인간을 쉽게 상처 입힙니다. 이 정도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살았으면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 기대들이 무너질 때 인간은 분노합니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을 때 작은 안정도 과한 실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보다 상태를 관리하라.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재능, 환경, 운이 항상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다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나를 소모했는지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평가할 때 결과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를 보라고 말합니다. 성과가 없더라도 마음이 덜 망가졌다면 그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넷째,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이해. 불공평한 세계에서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런 조건일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기 연민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은 현실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을 더 고립시킵니다. 그가 말한 대안은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시작했는지,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태도. 이 이해가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삶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을 덜 괴롭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라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인생은 이토록 불공평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세상은 공정해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고 더 깊이 상처받고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주길 기다리지 않게 되고 내 감정을 외부 조건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불공평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비난하지도 세상에 기대지도 않는다. 그저 세상을 전제로 삼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당장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상이 공정해질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와 비교해 뒤처져 보이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위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불공정한 세계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명한 인간입니다.